안녕하세요, 예스픽입니다. 여러분들은 코바를 알고 계신가요? 코바는 국내 방송 문화의 향상과 미디어 음향 조명 산업의 발전을 위해 91년도에 처음 개최하여 2024년 32번째 열리는 전시회인데요. 저 또한 시간이 될 때마다 코바에 갔었습니다. 예전에는 음향을 전공하고 있을 때이기에 음향을 주로 봤지만 현재는 영상 일을 하고 있어서 영상 파트를 주로 보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다녀온 코바에서 인상 깊었던 부스나 제품을 소개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첨언해 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게 본 부스나 제품이 많아서 설명란에 타임스탬프로 남겨두었으니 확인해보세요. 처음 가본 부스는 블랙매직입니다. 저는 모든 영상 편집을 파이널 컷으로 했었지만 얼마 전부터 다빈치 리졸브도 병행하며 사용 중이기에 부스를 방문했습니다. 혹시 영상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빈치 리졸브 무료 버전을 사용해보세요. 애매한 유료 프로그램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편집할 수 있고 실무로 한다면 라이센스 키를 구매해서 스튜디오 버전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스에는 방송, 중계 관련 장비들이 많았지만 저는 마이크로 컬러 패널 제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컴퓨터나 아이패드에 연결해서 색 보정 시 하나하나 마우스로 해야 하는 작업을 양손은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색 조정을 하고 눈으로는 변화하는 영상의 색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원래는 마이크로 패널로 약 120만원대의 제품이었는데 마이크로 컬러 패널로 바뀌면서 금액도 82만원대로 내려갔습니다. 리뉴얼되면서 아이패드를 거치할 수 있는 홈과 함께 블루투스가 탑재되었고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기존에 있던 다빈치 리졸브 라이센스 키가 신제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편집하기 전에 색 보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다빈치 리졸브로 편집을 시작하는데요. 그만큼 다빈치 리졸브의 강점 중 하나가 색 보정으로 기회가 된다면 위 제품을 구매해서 직접 사용해보고 싶네요. 두 번째 부스는 파나소닉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할 때 썼던 카메라가 GH2이고 현재도 가지고 있지만 소니의 오토포커스와 풀프레임을 이용하고 싶어 A7M3와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진 찍을 일이 많아 A7M3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S5 마크2부터 위상차 AF가 적용됐고 3.0 펌웨어 업데이트로 AF 성능이 좋아졌다는 소식에 S라인업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럼 위상차 AF는 무엇이냐? 카메라의 초점을 조정하는 방식 중 하나인데요. 대표적으로 콘트라스트 방식과 위상차 방식이 있습니다. 파나소닉이 고집했던 것이 콘트라스트 방식인데요. 카메라로 들어온 이미지의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의 대비로 초점을 맞추는 형식입니다. 그렇기에 원리가 단순하지만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 포커스가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위상차 방식은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을 나눠서 두 개의 이미지로 만들고 두 이미지가 완전히 겹쳐지며 초점을 맞추는 형식입니다. 그러기에 콘트라스트 방식에 비해 빠르게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저는 2023년 코바의 파나소닉 부스가 기억에 남는데요. 부스가 굉장히 어두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처음 위상차 AF가 적용된 S5 마크2와 S5 마크2 X가 출시되었을 때인데요. 어두운 환경과 움직이는 레고를 이용해서 AF 속도를 테스트할 수 있게 했었습니다. 그때 사진 찍으려고 가져간 SD카드를 이용해서 S5 마크2 X에 직접 메모리를 넣어 70200 f2.8 렌즈로 녹화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S9이 있었는데요. 카메라를 잡아보니 손 닿는 곳이 평평해서 잡기가 불편했습니다. 왠지 이런 액세서리가 나올 것 같은 건 제 기분 탓이겠죠? S9 AF 속도가 얼마나 괜찮은지 확인해 보았는데 위상차 AF 적용으로 파나소닉의 AF 속도가 많이 빨라졌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듀얼 손떨림 방지, 편리한 UI, 디스플레이 풀터치 및 퀄리티, 좋은 배터리 성능, 방진 방적 성능, 풀 HDMI 포트, 상대적으로 저렴한 바디 가격 등 파나소닉의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현재 L-마운트 렌즈군이 부족하여 매우 아쉽습니다. 다양한 렌즈군 출시를 기대하고 위상차 AF가 적용된 GH 시리즈도 기대해봅니다. 세 번째로 본 제품은 라오아의 프로튜버였습니다. 비슷한 모양으로 버전 1인 프로브 렌즈도 코바쇼를 통해 알게 되었고 부스에서 샘플 영상을 보았을 때 드론을 처음 접한 것처럼 새로운 촬영의 영역이 열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기존에는 F14 조리기였으나 신제품은 T8 조리기로 변경되었고 앞에 있던 링 라이트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렌즈 경통 부분까지도 방수를 제공하여 좀 더 다양한 촬영을 할 수 있다고 설명들었습니다. 담당자분께 신제품 판매와 함께 구형 제품은 판매가 종료되냐고 물어보니 그건 아니고 기호에 맞게 구매할 수 있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존 렌즈보다 밝아진 T8 렌즈여도 렌즈 앞에 있던 링 라이트가 없다면 무조건 조명을 설치해야 하는 것에 대한 단점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 본 제품은 보야의 무선 마이크 시리즈였습니다. 마이크 외형이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것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아마 충격에 쉽게 손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BYW4 모델은 한 개의 수신기로 4개의 마이크를 녹음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지만 개별 녹음도 투트랙도 아닌 하나의 트랙으로만 녹음된다고 설명을 들어 각각의 사람의 목소리 크기가 다 다르면 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력이 많이 반감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1, 2번 마이크는 레프트 채널로 3, 4번 마이크는 라이트 채널로 녹음되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5번째로 방문한 부스는 포비 디지털이었습니다. 작년에 시네로이드 제품을 구매하면서 2년이 되었는데요. 선전 울란지 테크놀로지에는 울란지, VI짐, 팔캠 3개의 하위 브랜드가 있는데 그중 울란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제가 촬영하지 않았지만 일전에 파나소닉 GH5와 올림푸스 714F2.8 렌즈를 SC02 흡착 마운트로 설치해서 3박 4일 동안 타임랩스 하는데 너무 잘 사용했었습니다. 현장 세일이 전시품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해서 구매하고 싶었으나 저보다 먼저 구매해 가신 분이 계셔서 매우 아쉬웠습니다. 이런 흡착식 촬영 거치대가 필요하다면 SC02 강추합니다. 이번 부스는 유쾌한 생각입니다. 이곳에서는 울란지 테크놀로지의 8캠 브랜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맨프로토 323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짐벌이나 비디오 헤드 이용 시 323 어댑터의 락 부분이 닿는 문제가 발생해서 F38과 F50으로 넘어가면 어떨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날라이트 조명이 전시되어 있는데 신제품으로 FC60B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야외 촬영의 편리성을 위해 제품의 USB-C 포트로 USB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여 전원을 공급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부스는 AVX입니다. 홀리랜드 무선 마이크가 먼저 보였는데요.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사용하는 모습으로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사이즈도 작고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쉽게 탈부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줌사의 신제품 녹음기들이 보였습니다. 현재 제가 녹음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줌 H4n을 잘 사용하다가 얼마 전부터 왼쪽과 오른쪽의 볼륨값이 다르게 녹음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레코더를 알아보면서 요즘 트렌드인 32비트 플롯 레코딩을 알게 되었습니다. 24비트 레코딩만 하더라도 개인 조정을 잘못하면 소리가 찢어지거나 너무 작게 녹음되었을 때 소리를 키우면 노이즈가 같이 커졌는데요. 32비트 플롯 레코딩은 2개 이상의 ADC를 이용해서 소리의 크기에 따라 나누어 처리하고 합성하여 32비트 플롯으로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큰 소리나 작은 소리라도 왜곡 없이 녹음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줌사의 H 에센셜 시리즈입니다. 직접 만져보니 개인 조정 없이 녹음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타스캠에서 나온 레코더보다 화면이 작고 터치도 지원되지 않아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터치된다고 해서 더 좋은 거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화면이 작고 잘 보이지 않는 것은 단점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부스는 펠리칸 프로덕츠입니다. 마지막 날 방문하니 작은 제품들은 30%까지 할인하고 있었습니다. 기내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는 1535인데 디바이더를 포함해서 코바에서 최대 할인했을 때 54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펠리칸은 워낙 유명한 제품이지만 저는 2019년 코바에서 맨프로토사의 스위치 55를 구매해서 현재도 잘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부스는 스타케이스입니다. 한국 공장에서 알루미늄 케이스를 생산하고 펠리칸을 수입 판매하는 곳인데 자체 개발한 프로텍 케이스를 론칭하면서 홍보하러 나오셨다 하셨습니다. 카메라 사용자들을 위한 케이스도 있었는데 카메라용 디바이더가 갖춰진 모델은 6001과 6002였습니다. 또한 회사로 연락하면 케이스에 맞게 디바이더를 제작할 수 있다고 설명들었습니다. 6001, 6002 둘 다 제품의 만듦새가 꽤나 좋았고 좌우에 2개씩 상하에 1개씩 락이 있습니다. 가격은 디바이더까지 합쳐서 6001과 6002 두 모델 다 23만 3천원이었습니다. 6001의 경우 기내용으로 홍보하였는데 보통 기내 반입 기준은 3면의 합이 115cm인데 6001의 3면은 58, 34.5, 23으로 3면의 합이 115.5로 0.5cm 초과되었습니다. 제조사 측에 연락해보니 0.5cm 정도는 넘어간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날 담당자의 판단으로 기내 반입이 안 된다면 장비 걱정으로 편하게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저렴한 가격이지만 구매가 망설여지는 제품이었습니다. 차라리 3면의 합을 114.5cm로 하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번 소개할 제품은 JD솔루션사의 DAD입니다. 이 회사는 아비드 하드웨어를 OEM으로 제작하는 회사이다 보니 자사 제품인 코어 256도 프로툴즈와 잘 연동된다고 설명들었습니다. 이 제품은 돌비 애트모스를 믹싱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으로 현장에서 애트모스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부스는 코리아 포토 프로덕트입니다. 일전에 레오포토 삼각대를 잘 사용 중인데 이번에 레오포토에서 카메라 액세서리를 출시하면서 할인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최근 모니터 마운트 액세서리를 고민했는데 저렴한 가격에 하나 구매했습니다. 이번 부스는 에보토입니다. AI를 활용하여 인물의 주근깨 및 여드름, 다크서클, 얼굴 주름 제거, 미소 주름, 이중턱 제거, 목주름 완화, 피부톤 통일 및 치아 보정과 몸매 보정, 그리고 배경 교체 및 하늘 교체를 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베타로 안경에 조명이 반사되었을 때 없애주는 기능 또한 설명들었습니다. 설명해주신 분께서 너무 설명을 잘하셔서 한국분인지 여쭤보니 싱가포르 기업이고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한국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코바에 직접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프로그램도 인상적이었지만 자신의 프로그램을 프로페셔널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야기하며 궁금한 점도 나누고 설명 듣고 직접 만져보며 피드백도 했는데 이 영상은 길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풀버전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이번 부스는 님버스입니다. 무선 영상 송수신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테라덱 제품을 OEM 납품도 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선 송수신기뿐 아니라 PTZ 캠 또한 무선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제품이 있고 통신을 5기가 영역으로 하지만 1.5km까지 전송이 되다 보니 근접한 곳에서는 현관문 같은 철문도 뚫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야영석 카메라 팀 중에 이 제품을 활용해서 아파트 안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촬영할 때 PTZ 캠을 내부에 설치하고 집 밖에서 PTZ 캠을 무선으로 컨트롤한다고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RF 영상 중계기를 개발해서 3km까지 송수신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 부스는 니워입니다. 부스에 계신 분이 중국 분이셔서 대화가 쉽진 않았지만 이 브랜드에 대한 제 기억은 국내에선 직구로만 구매할 수 있는 브랜드였습니다. 담당자에게 GVM 라이트와 제품군이 동일하던데 혹시 같은 브랜드냐고 물어봤었는데 GVM과는 다른 회사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벨로코리아를 통해 정식 수입과 AS를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번은 핫홀더라는 제품입니다. 다양한 커넥터와 플러그를 납땜할 때 플러그를 잡아주는 홀더입니다. 저는 중고등학생 때부터 XLR이나 TS 등 케이블들을 들고 하는 버릇이 생겨 이 제품이 용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부스는 BLS입니다. 먼저 데이티 브랜드인데요. 데이티는 어퓨처사의 자회사로 제가 알고 있던 데이티는 중저가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프로 음향 장비로 방향성을 바꾸고 수입처를 음향 전문 회사로 해야겠다 판단하여 BLS로 수입했으면 한다고 먼저 제안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무선 마이크 송신기에 녹음기를 달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현실화한 데이티사의 테오스 무선 마이크입니다. 이번 코바에서 가장 관심 가졌던 제품 중 하나인데요. AVX 부스에서 설명한 32비트 플롯 레코딩이 적용된 제품입니다. 또한 프로 장비답게 알루미늄 바디에 건전지 교체 방식으로 AA 배터리만 있다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550MHz부터 960MHz까지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 있어 전 세계 어딜 가든 각 국가별 전파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이 타임코드인데요. 무선 마이크 하나로도 할 이야기가 많기에 이 영상 또한 별도의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BLS의 타스캠 녹음기를 살펴보았습니다. X8과 X6로 신모델이 나왔는데요. 우선 두 녹음기 다 풀터치 디스플레이로 줌사에 비해 사용 친화적이었습니다. X8은 두 개의 상단부 내장 마이크가 분리되고 분리하면 3.5mm TRS로 되어 있었는데 이 단자로 녹음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알고 있는 분은 없었습니다. 또한 4채널의 XLR 녹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X6의 경우 내장 마이크 2채널, XLR 인풋이 2개이고 디스플레이 사이즈도 작아졌습니다. 또한 내장 마이크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두 제품 다 32비트 플롯 레코딩을 지원합니다. 요즘 녹음기 대세는 32비트 플롯 레코딩 지원인 것 같습니다. 이번 부스는 뮤직 메트로입니다. 여기 또한 아비드 돌비 애트모스 시스템 체험 부스를 꾸몄습니다. 요즘 음향의 대세는 돌비 애트모스인가 봅니다. 라이브에서도 돌비 애트모스가 적용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 부스는 사운더스입니다. 전시회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피커를 제작해서 전시해 두었습니다. 사운드는 참 좋았는데 전시장 특성상 걸어다니며 구경할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결책은 아직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런 양질의 사운드보다 카메라로 사람을 인식 후 빔포밍 스피커를 이용하여 작품을 보는 사람의 언어로 번역한 도슨트가 나온다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사운더스에서는 억대 금액의 서페이스인 디지코 퀀텀 8을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부스는 사운드 솔루션입니다. 헤리티지 T와 헤리티지 에어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두 모델 다 큰 터치 디스플레이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전 마이다스사의 퍼스널 모니터에 더 관심이 갔는데요. 48채널을 12그룹으로 구성할 수 있고 A와 B 채널 각각 볼륨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마스터와 슬리브 형식으로 세팅을 따라가게 할 수도 있고 세팅 값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기능 또한 있다고 설명들었습니다. 이번 부스는 이즈소프트입니다. 라이다 센서로 3D 스캔을 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DJI에도 스캐너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DJI에는 L2라는 스캐너가 있고 자사 제품과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L2는 한 방향으로만, STX는 360도를 스캔하고 L2는 드론에만 사용하고 넓은 범위를 스캔할 수 있지만 STX는 스캔하는 범위는 L2에 비해 좁지만 백팩, 차량, 드론 등 다양하게 탈착되고 높은 디테일과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들었습니다. 이 영상 또한 길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풀버전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이번 부스는 EX입니다. 카메라 신호와 포커스 데이터 등을 받아서 얼리얼 엔진으로 배경을 합성하는 기술을 소개했는데요. 합성 퀄리티는 꽤나 좋았고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배경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가 핵심 요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번 부스는 틸타입니다. 틸타에서 약 한 달 전 출시한 삼각대를 만져봤는데요. 틸트락 레버가 걸리는 걸 보고 부스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담당자분은 노브가 빠지는 것처럼 당겨보시더니 안 되는 걸 보고 원래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왠지 제품을 판매할 땐 노브가 당겨질 거란 생각은 저만 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방문한 부스는 라이트 브릿지였습니다. 5개의 리플렉터로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 제가 라이팅을 포인트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반사 형식의 조명 액세서리에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또한 벨크로를 이용해서 흰색과 검정을 쉽게 뒤집어서 사용할 수 있는 리플렉터 또한 있었는데 오늘 만났던 조명 액세서리 중 가장 탐났던 제품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억에 남는 다양한 부스와 제품을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설명한 부스나 제품 중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예스픽이었습니다.